오바마 케어의 확장된 정부 보조가 2025년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바이든 민주당의 클린 에너지 정책 중 전기차에 대한 $7,500 세제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최근 소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에서 디지털 사기가 10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가 개막하는 2025년에 오바마 케어의 확장된 정부 보조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확장된 정부 보조가 종료되면 2026년부터는 정부 건강보험료가 약 2배로 오르거나 보험 커버가 급감해 무보험자들이 400만 명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장악하는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가 2025년 1월에 개막함에 따라 일대 변혁이 시작되는데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받아온 의료 혜택이 마지막 해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도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은 확장된 정부 보조가 2025년 말에 종료되고 공화당에서는 연장하지 않을 게 분명해 내년에 마지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확장된 정부 보조는 ACA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를 44%나 할인해줘 왔는데 그 할인 혜택이 내년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확장 정부 보조가 2025년 말에 연장 없이 종료되면 2026년부터는 ACA를 가입해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2배나 폭등하거나 커버가 크게 줄어들고 본인 부담금은 급등하게 됩니다. 결국 시골 지역, 중산층 가정에서는 소득의 8.5%를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20%나 내야 하기 때문에 대거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에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이 2280만 명으로 늘어나겠지만 확장 정부 보조가 종료되면 2026년에는 1890만 명으로 한 해에 39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측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CA 월 보험료를 44%나 낮춰주고 있는 확장 정부 보조를 마지막 한 해 동안 더 받으려는 미국인들이 11월 1일에 시작돼 내년 1월 15일에 마감되는 ACA 등록 기간에 대거 몰릴 것으로 연방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은 2024년 현재 2160만 명인데 2025년에는 2280만 명으로 120만 명 더 늘어나며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CBO는 추산했습니다. 그러다가 확장된 정부 보조가 연장 없이 종료되면 2026년에는 ACA 등록자들이 1890만 명으로 한 해에 39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확장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에 반드시 ACA 오바마 케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새해 2025년 1월 1일부터 확장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15일까지 반드시 신규 등록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등록하면 혜택을 받는 시기가 한 달 늦어지게 됩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까지 뉴욕,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과 함께 모두 17개 주 거주민들은 해당 주정부에서 운용하는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33개 주 거주민들은 연방 차원의 healthcare.gov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민주당 바이든 시절의 클린 에너지 정책 중 전기차에 대한 $7,500 세제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도 적극 지지하고 나섰으며 이미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어 다른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들, 현대기아 전기차,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가 2025년 1월 시작되면 바이든 민주당 시절의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폐기되고 상반된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바이든 클린 에너지 정책 중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공해온 $7,500의 텍스 크레딧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7,500씩의 텍스 크레딧을 없애는 데에는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 측도 지지 입장을 트럼프 인수팀에 전달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행해온 클린 에너지 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공약으로 내걸어왔습니다. 다만 홈에너지 리베이트와 같은 일부 세제 혜택은 공화당 진영에도 이미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첫 해 폐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감대가 형성된 전기차에 대한 $7,500 텍스 크레딧부터 없애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은 2025년 1월 3일 개원하는 제119대 연방의회회기부터 상하원 다수당을 독차지하고 1월 20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47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새 의회 회기와 새 대통령 임기 초반 독주 시대에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을 발동해 트럼프 감세 연장과 바이든 에너지 정책 폐기 등을 한데 묶어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전기차에 대한 $7,500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최근 냉각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독보적인 1위로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져야 다른 경쟁사들을 따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석유업계 억만장자가 이끌고 있는 트럼프 인수팀의 에너지 담당 책임자에게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의 사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는 $7,500의 텍스 크레딧이 없어지면 테슬라도 약간의 타격을 입겠지만 다른 경쟁사들은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발언해온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7,500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는 LG, SK, 삼성 등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현재 $7,500씩의 세제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2025년 이후에는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기회가 없어질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워 GM과 포드 전기차에도 공급할 예정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차질을 빚게 됐으며 LG와 삼성의 미국 주가는 이미 10% 안팎이나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파격 지명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미국민 1억 7천만 명의 건강보험을 관할하며 $2조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친환경, 안전식품, 제약사와의 투쟁 등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반백신파로 알려져 있어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기 캐비넷 내각 멤버를 지명하면서 충격파를 가해 워싱턴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표적인 반백신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백신 안전과 전염병 저지에도 앞장서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파격 지명했습니다. 선거를 3주일 앞두고 무소속 대권 도전을 포기하며 전통적인 민주당 가문의 서포스나 트럼프 편에 섰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구호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강조하는데 마침내 공영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He's going to help us on health and the health of women, men and children, and he is so good. America president who's going to make our country healthy again.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해당 부처를 회복시키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조카이자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장남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가문에서 트럼프와 손잡는 기이한 행보를 보여 가족 친지들과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해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당파별로 그것도 사안별로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변호사 출신으로 케네디 지명자가 친환경, 안전식품, 투명성,
제약사와의 약값이나 투쟁 등에서는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한 적이 없는 케네디 지명자가 메디케어 6,500만 명, 메디케이드 8천만 명, ACA, 오바마 케어 2,200만 명 등 미국민 1억 7천만 명의 정부 건강보험을 관리하며 2조 달러나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There's no vaccine that is, safe and effective. Nutrition departments at FDA that have to go, that are not doing their job. They're not protecting our kids. 특히 케네디 지명자는 백신 접종으로 소아들의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주장 등을 내세워 과학적 근거 없는 기이한 음모론자이자 대표적인 반백신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는 반백신파로 꼽혀온 인물이 팬데믹이 도래하면 백신 개발과 배포 등을 총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는 아이러니로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산하기관들인 FDA, 식품의약국,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NIH, 국립보건원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수백 명씩 해고해야 한다고 지적해와 장관으로 인준받아 취임해도 공무원들로부터 왕따당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마저 케네디 후보가 대형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장악하지 못해 트럼프 아젠다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청신호이기도 한데요. 다만 지난달 식료품 분야에서는 매출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비싼 식료품 가격에 미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소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 매출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0.4% 증가했다고 금요일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경제는 이전 분기에 2.8%의 견고한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후 현재 10월, 12월 분기에 다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9.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인플레이션은 2.6%로 떨어졌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전자 및 가전제품 매출이 2.3%, 자동차 딜러샵의 매출이 1.6% 상승했으며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0.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식료품점 매출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많은 미국민들이 높은 가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석가들은 작년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견고한 홀리데이 쇼핑 시즌을 예상하며 많은 쇼핑객들이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 가격은 3년 전보다 약 20% 더 높아졌고 미국인들의 경제 전망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가장 최근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2022년에 처음으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쇼핑객들이 11월과 12월에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5%에서 3.5% 사이로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3년 홀리데이 쇼핑 시즌 동안 지출은 2022년보다 3.9% 더 크게 급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음 주에 월마트와 타겟 등의 분기 실적을 분석하여 쇼핑객들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게 반영된 대선 이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대형 은행들에서 디지털 사기가 10배나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기 방지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사기 사건이 더 많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젤라 등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자들이 고객의 돈을 빼내는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미국과 캐나다 은행에서 올해 디지털 사기가 10배나 급증했다고 사이버 보안 회사인 바이오캐치가 보고했습니다.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유명 은행들에서 2023년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신고된 사기 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은행들이 계좌 인수나 다른 유형의 사기를 막기 위해 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바이오캐치의 글로벌 사기 정보 담당 이사인 톰 피콕은 설명했습니다. 즉, 은행들이 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그만큼 사기 사건을 더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사기 급증의 중심에는 송금 플랫폼 젤레가 있습니다. 새 은행의 고객은 2023년 젤레의 거래에서 총 1억 6,600만 달러가 사기라고 보고했습니다. 톰 피콕은 미국에서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의 급증이 젤레와 같은 즉시 송금 플랫폼의 활성화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사기꾼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 송금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는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의 증가 추세는 약 5년 전부터 시작됐으나 특히 지난 18개월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기꾼들이 인간의 취약한 점을 파악하고 사람을 설득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디지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로부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을 플랫폼에서 차단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책임을 다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